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에서는요, 우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평론을 그만둔다고 하죠. 제 생각에는 아예 그만두는 건 아니고 잠시 휴지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언론 보도는 좀 그렇게 나왔어요. 음, 계기는 이 180석 발언,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되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좀 사과도 하긴 했지만, 어,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한 지난 몇 개월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예. 쉬고 싶으실 겁니다. 예. 우리가 아쉽더라도 좀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응원 드리고요. 자, 유시민 이사장의 영향력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언론들도 그렇고 뭐 정치권도 그렇고 그의 이제 발언의 어떤 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뭐 좀 구설수만 조금 이렇게 생기면 그걸 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서 막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는 바람에 계속 그 어떤 이제 우리가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어떤 논란 속에서 계속 지켜보게 됐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뭐 옳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러나 그가 남긴 지난 몇 개월간의 족적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혹여라도 뭐 좀 놓친 것은 없는지, 긍정적으로 그의 어떤 가치와 발언들 좀 숙성시켜서 발전시킬 것은 없는지 좀 균형 잡혀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든 그 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늘 구설수가 따라요. 참 힘듭니다. 자, 10번 잘하다가 하나 실수로 그만두면 언론 그 실수만 보도하고 맙니다. 대중의 뇌는 그런 모습만 남게 되는데, 적어도 유시민 이사장에게 더 이상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유시민의 명과 암에 대해서는 뭐 여기저기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오늘은 좀 명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 뭐 이런 취지의 방송인데요. 자, 시사바리스타는 커피 한 잔에 여유와 함께 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는데요. 잠시 좀 들으셔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듣고 오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얘기만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차마 제 얘기만 하고 그냥 못 가겠습니다. 내가 노무현식 정치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노무현 과에 속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좀 자리가 적절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 제가 꼭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한마디 시킬까요? 인사만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만 한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통령님 귀향하시는데 축하해드리러 왔다가 난데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저도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님과 또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5년간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셨던 국민들의 5년 전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한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는 이 행사를 맞아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시민 씨 만나보면요. 제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때로 쓴소리들 많이 해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제가 꼭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 꼭 내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도와서 제가 얘기하니까 비가 계속 오더니 유시민이가 뜨니까 비가 그쳐요.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음성들, 사라져버린 어떤 음성들, 목소리들, 사진들,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뭔가 아쉽기도 하고, 다시 오지 못할 것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자꾸 여러 감정들을 만듭니다. 그죠, 여러분? 저랑 비슷한 감정으로 그 음성을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알릴레오, 그래요. 우리 유시민 진행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생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었나 봅니다. 노무현식 정치를 하는 분이라고 기양 행사 때 그렇게 소개하는 그 장면들 다시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무엇이 유시민을 그렇게 노무현과 같은 감정이 들게끔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의 매력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옳다고 믿으면 그냥 가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조금 과격한 발언도 하긴 하지만 에이 듣고 있어서 속 시원하다. 그렇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좀 있죠. 때로는 그가 하는 말이라든지 뭐 정치적 선택이라든지 뭐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틀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국민을 속이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노무현의 매력이었는데 유시민 이사장도 요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시민 이사장 하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오르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유시민 이사장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유시민 이사장을 과거에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만큼 어떤 뭐랄까 가슴 떨리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랄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조금 더 지식인 같은 느낌이랄까.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도 지식인이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약간 좀 큰아버지 같은 느낌? 막 기대고 싶고 막 안기고 싶고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유시민 이사장님은 조금은 똑똑한 집안의 막내 같은 느낌?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약간은 독설적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유시민 이사장이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좀 보이던 좀 특유의 좀 뭐랄까 도끼 같은 게 좀 빠진 느낌 같은 거 안 드십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저도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얼마 전에 유시민 이사장을 만났죠. 그게 제일 마지막 인제 유시민 이사장을 만난 순간인데 만나 보면 그런 거를 느껴요. 예. '이 사람 도끼 같은 게 많이 빠졌다.' 예. 예. 총기는 그대로인데 도끼가 많이 빠졌구나.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우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잘 익은 홍시 같은 느낌이에요. 예. 만나면.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좀 약간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대중들에게. 그런데 이게 이분이 근데 그 호는 남고 불이 많이 사라졌구나. 예.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게 느끼시나요? 정치를 좀 쉬고 계시긴 한데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더 정치를 좀 시작하시면 어떨까? 예. 저는 그런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안 한다고는 하시는데 예. 그래요. 뭐 모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봉하마을 내려가 계셨을 때 뭐 많은 인제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다시 정치를 시작해 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극구사양했는데 결국 시대가 불러내서 결국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고 있잖아요. 유시민 이사장도 모르죠, 뭐. 자, 오늘 방송은요. 유시민과 알릴레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알릴레오, 지난 6개월간 유시민 이사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평가하고 싶은 건요. 진영 저널리즘이라고 할까요? 예. 어떤 새로운 유형의 저널리즘인데 이 진영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알릴레오 관련해서 가장 그 논란이 됐던 게 언론에서 좀 공정성 문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 그 대한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그 공정성을 과거 그 언론 저널리즘의 어떤 잣대를 들이밀면서 똑같이 그렇게 문제를 삼으려 할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가 편파 방송이라고 얘기했죠. 예. 진영 언론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는 진영 언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영 언론인데 그걸 숨기면 그런 거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나는 편파 방송이고요. 어용 언론이고요.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거 알고 들으세요라고 미리 밝힌다면 그러면 그거는 나머지 문제는 수용자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알릴레오를 선택한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물론 발언 여러 가지 신중해야죠. 예. 그렇게 많은 그 청취자가 있다는 건 분명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지만 아니 100만 명이 그걸 선택해서 자기가 보겠다는데 언론들이 왜 어쩌라고요? 안 그래요? 그만큼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한 겁니다. 국민들이 말이죠. 같은 그 진영 언론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이제 저쪽에 보수 쪽의 진영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언론들의 그 방송들을 보세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진영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막 헐뜯기 하고 막말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막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신의 한 수도 최근에 무슨 방송을 보면 뭐 총선 앞두고 뭐 인천 지역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게 다 뭐 하늘도 문재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 같은 거를 하고 그래요. 예, 시사 방송에서 품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진영 언론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저쪽의 방송은 그냥 질이 떨어져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알릴레오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죠. 예. 굉장히 품격 있고 신뢰도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진영 저널리즘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건 좀 언론이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릴레오를 그 연출을 맡고 있는 유지연 PD가 계세요. 이분 이제 국민 PD에 계시다가 국민 TV에 계시다가
이제 노무현 재단에 입사해서 이 알릴레오를 이끌고 있는데, 이분이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미디어 오늘과 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찾아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요렇게 조금 설명을 했더라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팩트 체크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사실을 취합해서 입장을 갖고 이제 논평을 굉장히 하는데, 이거 역시도 저널리즘으로 어떤 게 언론의 한 영역으로 본다면 알릴레오는 이 기성 언론의 잣대에 꽤 맞춰서 평가할 수 없고 또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으로 평가해야 된다. 요렇게 유지연 PD가 밝혔습니다. 일종의 좀 탐사 보도의 한 유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알릴레오를. 그렇게 유지연 PD가 밝힌 게 있는데, 저도 좀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 출연해 봤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봤다고 해야 될까요? 기대 이상의. 뭐냐면 제가 거기 이제 출연했을 때 이제 관찰한 건데, 사전에 어떤 질문지 같은 건 줘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다 그냥 제가 알아서 마련을 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좀 발언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루 전날 이제 PD랑 상의를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답변 보내면 뭐 그냥 그걸 참조해서 방송을 준비해요. 그리고 방송 당일에 만나서도 뭐랄까 돌발 질문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이 출연자의 어떤 역제안도 상당히 많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질문지에는 없었는데 이사장님, 제가 사실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냐? 청와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나가서 했던 얘기가 이제 청와대에서 그 조국 그 민정수석이 있었을 때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뭐 이런 거 지금 뭐 수사가 막 진행되고 막 그때 당시에 그랬거든요. 원칙대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그 회의를 할 때 그때 수사 의뢰를 하는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좀 비판적으로라도 제가 좀 기자로서 좀 짚어야 이 방송의 공정성이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제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민정 얼마든지.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에 대해서 이로운 부분만 이야기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절대 출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 기자니까. 근데 얼마든지 그런 얘기는 오히려 허 기자님이 해주시는 게 더 좋다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비판적 질문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허용을 하시고, 흔쾌히 그런 모습 보면서 괜찮네, 참 저도 좀 편하게 출연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도 더 나아가서 제 의견에 오히려 동의해 주셨죠. 방송에서 원칙적인 면에서는 민정수석이 그렇게 유재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옳았다고 자기도 인정한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끌어낸 답변이죠. 이런 것이 가능한 방송 분위기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편파 방송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전반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매우 민주적이었습니다. 짜고 뭐 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돌발 질문이라든지 기자의 어떤 비판적인 어떤 시선 얼마든지 보장해주고, 저는 좋았어요.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가 편파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친형 언론인데 그걸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죠? 국민의 수신료로 만약에 운영되는 그런 알릴레오가 뭐 그런 방송이라면 KBS처럼 뭐 기계적으로 뭐 50대 50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알릴레오한테 그런 요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수용자의 문제인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편파적인 방송을 하면서도 팩트 체크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과정에서 물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류는 다른 언론들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오류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수정을 해내는 용기. 그게 언론인의 바람직한 태도죠. 그런 면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꽤 많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훈련된 언론인이기도 해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자, 유시민 이사장의 이 알릴레오 성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그 법조 언론들의 문제점. 알릴레오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생각해 보게 됐을까요? 경향신문 유희공 기자. 저는 처음에 이 그 방송에 출연했을 때 막 유희공 기자 막 실명을 막 그냥 바로 얘기해 버리길래 좀 약간 놀랐어요. 이 방송에서 막 이래도 되나? 진중권 씨가 그래서 막 뭐 좌표 찍어 가지고 뭐 친문 세력들 막 공격하게 막 빌미를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는 자기가 쓴 기사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기사를 놓고 보통은 그 기자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 가지고 기자에게 책임 묻기보다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 언론사나 뭐 사주만 탓하고 말아요. 근데 사실 그 기사는 기자가 쓰는 거지. 모든 보도의 최종 책임은 기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기자는 쏙 빼놓고 광의적으로 그 언론사만 책임을 지면 그 기자는 긴장하게 되지 않게 돼요. 자신의 기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차피 대중들은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유희곤이라는 기자를 유시민 이사장이 콕 집어서 거론한 건 유희곤을 공격하라고 좌표를 찍은 게 아니라 유희곤 기자님 긴장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많이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쪽의 반론도 들어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계속 유희곤 기자를 거론한 거 아닐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유희곤 기자가 너무 상습적으로 계속 그 검찰 시각에 젖어 있는 기사를 쓰니까요. 조국 쪽의 반론은 일부러 안 싣는 건지 데스크가 자르는 건지 계속 안 실어주니까 그렇게 몇 번의 문제들이 누적됐으면 뭐 공개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가 KBS 그 김경록 그 이제 그 씨의 그 인터뷰 발언이 취사 선택돼서 방송됐다는 거. 우리가 유시민 이사장 아니었다면 이건 온 국민이 모를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 KBS 법조팀이 도대체. 이런 것들은 사실 저널리즘적인 성과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참여정부의 명과 암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게 된 거. 이런 것도 알릴레오의 어떤 성과입니다. 참여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 추진하던 정책들이 허리가 잘린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분탕질을 해가지고 참여정부의 성과들이 하나하나 다 수포로 돌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 분석해서 소개해줬죠. 그래서 유지연 PD는 이걸 일종의 알릴레오를 일종의 시사 EBS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데 이게 왜 이런 그 프로그램이 중요하냐면 이게 국민들의 인식이요. 정치권을 다 그냥 싸잡아서 진보 보수 싸잡아서 다 똑같아 막 이런 비판들을 보통 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정치인들이 뭐 긴장하게 되고 뭐 국민 앞에 겸허해지고 뭐 그렇게 이게 이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정치인들은 오히려 그대로인데 반성은 안 하고 그대로인데 시민들만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그러면 이득 보는 건 그냥 정치인들이에요. 사실 어떤 그 정책이 좌절되거나 엎어지는 데에는 뭐랄까 정치인들 다 똑같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뭐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어떤 정권에서 하던 것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좌절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 똑같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 좋게 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 언론들은 어떤 진영, 내가 뭐 기자가 진영주의자면 안 돼, 뭐 이런 비판 같은 거 받기 싫어가지고 어떤 정부나 정치인에 대해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려는 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예, 우리나라 기자들의 좀 특징입니다. 예. 뭐든지 그냥 비판만 하려고 하고, 예, 그게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물론 언론의 사명인데 그것만이 언론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진보 언론 기자들의 오류가 바로 이거다. 문제가 뭐냐? 너네들이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언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도 알겠고 나도 그런 거 많이 해왔지만, 그러나 그것만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독자들에겐 정작 정보 제공의 착시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 왜 그런 오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 앞두고 진보 언론이건 보수 언론이건 언론만 보면 문재인 정부는 무슨 사상 최악의 정부야. 맨날 막 잘못하는 것만 막 보도가 나오니까요. 예? 역사상 이런, 예?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못난 정부야 보면. 예? 아니잖아요, 현실로는. 예? 그래서 막 저 같은 이제 대한 미디어나, 예? 또 그냥 시민들이 막 외신 번역하고 뭐 하고 해서 균형을 잡고 뭐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총선 치른 거 아닙니까? 예? 경향신문에서 뭐 민주당만 빼고 찍읍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대중의 정서와 괴리된 어떤 그런 칼럼 싣고, 예? 그거 바로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사명이 정권을 감시하고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거가 물론 사명인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균형 있게 분석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해 줘야죠. 그래야 착시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알릴레오가 잘한 거예요. 제가 그 총선 앞두고 이런 기사를 쓰려고 했었어요. 실은 제가 바빠서 결국 못 썼는데,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으니까 그러면 저는 민주당을 찍어도 되는 이유, 예, 뭐 요런 거를 기사를 쓰려고 그랬어요. 민주당이 4년 동안 잘한 게 있거든요, 분명히. 또는 미래통합당 때문에 발목 잡혀서 법안 통과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은 생략하고 그냥 막, 예? 그냥 결과만 놓고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분석해서 전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아마추어틱한 거예요. 정치학 박사 그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민주당 찍어도 되는 이유 또는 정의당 찍어도 되는 이유,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제가 기사를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찍으세요, 정의당 찍으세요, 뭐 제가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을 찍어야 되나? 정의당 찍어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좀 참고서를 같이, 예? 총선 참고서처럼, 예, 그런 걸 좀 4년 동안 민주당과 정의당이 뭘 했는지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찍으시라고 제가 좀 그런 기사를 쓰려다가 요즘 바빠가지고 못 썼네요. 자, 그런 저널리즘이 좀 필요하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예? 맨날 잘못하는 것만 자꾸 비판 보도만 하니까 정치권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무능하고, 예? 총선만 끝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니거든요. 예? 잘하는 건 잘한다고 보도를 해줘야죠. 그죠? 그리고 그런 어떤 진영 언론들이 이제 잘한 건 잘한 대로 평가해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할지는 시청자가 판단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이 알릴레오의 성과, 유시민 이사장의 지난 성과가 아닌가, 지난 6개월간의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시사바리스타 1부 좀 끊겠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요즘 시사바리스타 이렇게 두 편으로 좀 나눠가지고 여러분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조금 좀 듣기 편하십니까? 자, 2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커피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